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대 알바생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3주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된 박상미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과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보완해 가는 과정에 대해 발표하고, 세 번째로는 앱 개발 과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 있었던 시행착오들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점에 대해 말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과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회의를 하기 전까지 미리 주제를 생각해오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주제 후보가 나왔고, 그중 동료님이 제시한 의견은 주 타깃층을 여행자로 잡고 여행자들에게 여행 일정에 대한 계획을 짜주는 앱을 만들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타깃층 안에서도 연령대의 폭이 넓다는 의견이 나왔고, 챗GPT에 물어본 결과 보다 세세한 계획을 짜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 주제로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영학님의 의견입니다. 영학님은 20대 알바생들을 주 타깃층으로 잡고 알바 정보를 제공해주는 앱을 만들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 타깃층의 범위가 20대 알바생들로 좁다는 점과 챗GPT에 물어봤을 때 아르바이트 추천도 해주고 급여 계산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팀원들과 상의한 끝에 영학님 의견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알바를 안 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 정도로 대다수가 알바를 많이 하고 있기에 그만큼 앱에 대한 접근성도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 의견입니다. 저는 주 타깃층을 군대에 간 아들 혹은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잡고 군대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앱을 개발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주 타깃층이 군인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연결해야 되는 사이트와 정보들이 너무 많아 개발이 어려울 것 같아 주제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진님의 의견입니다. 예진님은 주 타깃층을 고3 또는 N수생으로 잡고 그들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를 제공해주는 앱을 개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또한 주 타깃층은 한정되어 있지만 챗GPT에 물어보았을 때 대학 진학 정보를 세세하게 알고 있지 않아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오보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주제로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제 선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고 각자의 의견을 토대로 회의한 결과 영학님이 제시한 알바인 만들기가 주제로 선정된 것입니다. 아이디어 보완 과정에 대해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아르바이트 앱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아르바이트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초 알바생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20대 알바생들을 타겟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조가 처음 생각했던 앱의 구성은 급여 계산기, AI 근로계약서 검토기, AI 알바 추천, AI 이력서 작성입니다. 앱의 구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 알바몬, 알바천국, 하우머치를 조사하였습니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사장님이 알바생을 모집하는 공고를 올릴 수 있고 알바생들은 공고를 보고 지원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앱에 있는 알바 지원 서비스 제외 주요 기능은 AI 알바 추천 서비스,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 이력서 작성 서비스, 알바 후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알바천국에도 알바몬과 유사한 서비스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급여 계산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하우머치는 아르바이트를 기록하여 급여를 계산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또한 하우머치에는 커뮤니티를 통해 알바 후기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어플리케이션을 조사한 결과 알바몬과 알바천국의 AI 알바 추천 서비스는 내가 클릭해보는 알바 공고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향에 따른 알바 공고를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점을 보완하여 AI에게 성향에 맞는 알바를 구할 수 있도록 앱을 구현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20대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4명의 분들께 아르바이트 앱 사용 경험과 앱 보완할 점을 질문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관련 앱인 알바몬과 알바천국 등을 사용했을 때의 좋았던 점으로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급여 장소가 명확하게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신뢰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AI 근로 계약서 검토기에 대해 생각을 물어본 결과 4명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같고 이미 작성한 계약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서비스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I 알바 추천 서비스를 사용하였던 경험을 인터뷰한 결과 가장 큰 의견은 나의 특성과 장점에 맞춰 추천해주는 것이 아닌 클릭해본 알바에 의해 추천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앱을 개발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 요소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급여 계산 기능과 사장님 평가 서비스, 알바 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앱을 개발할 당시 이미 서비스가 많다고 생각하여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출시된 서비스를 조사하고 인터뷰 내용, 개발할 수 있는 한계 등을 고려한 결과 급여 계산, AI 이력서 작성기, AI 알바 추천 서비스를 앱 인벤터를 사용하여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플의 코딩입니다. 급여 계산기 부분입니다. 급여 계산기 파트는 챗GPT가 사용되진 않았지만 아이디어 보완 과정 중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반영하였습니다. 급여 계산에서 가장 귀찮았던 부분인 주유수당 계산을 반영하여 계산기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I 알바 추천, 이력서 작성 부분 코딩 과정입니다. 먼저 챗GPT를 어플에 연계하기 위해선 챗GPT의 고유 API 키가 필요하고 이 부분을 맨 처음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챗GPT에 보내는 과정, 챗GPT가 답변을 하게 되면 답변 내용을 다시 어플에 보여주는 과정을 코딩하였습니다. 여기에 더욱 편리한 사용을 위해 세부적인 설정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챗GPT가 답변 시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타이머를 활성화시켜 주어 답변이 완료되었을 때 한 번에 보여주도록 하였고, 입력 내용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입력창을 다음 줄로 넘어가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자료는 맨 처음 화면 코딩으로 각각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항의 서비스로 페이지를 넘겨주는 코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했던 코딩 로직을 바탕으로 구성한 앱 화면입니다. 앱 시작 화면은 저희가 준비해온 서비스인 이력서 작성, 급여 계산, AI 알바 추천 카테고리로 구성하였고, 해당 내용을 누르게 되면 해당 서비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력서 작성 과정입니다. 챗GPT의 이력서 작성 시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위에 입력사항으로 표기해 주었습니다. 입력사항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작성 후 보내주게 되면 AI가 이력서를 작성 후 입력사항 하단에 이력서를 출력해 줍니다. 다음으로 급여 계산 파트입니다. 보통 급여 계산은 월급제와 시급제로 구분되는데 시급제를 기준으로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주에 근무한 시간과 시급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급여를 자동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I 알바 추천입니다. 성격 및 나의 특성 위주로 질문을 하게 되면 화면 아래에 AI가 추천해주는 알바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앱 시연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한 달에 일한 시간을 계산하고 시급을 계산하면 이와 같이 급여가 나옵니다. 이력서 작성 시연 영상입니다. 이와 같이 양식에 맞추어 내용을 입력하고 질문을 하면 로딩 시간을 기다렸다가 답변이 나옵니다. 이를 토대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AI 알바 추천 서비스 시연 영상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특성이나 장점 등을 양식과 같이 입력하여 질문을 하면 AI가 자신에게 맞는 알바 서비스를 추천해 줍니다.
따라서 타겟층은 이 알바 추천 서비스 항목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알바를 지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앱을 제작한 3주의 송영학입니다. 제가 설명하게 된 부분은 저희가 앱을 만들 때 겪은 시행착오와 그에 따라 앱을 만들 때 포기해야 했던 것들입니다. 저희가 가장 처음 겪은 시행착오는 앱 인벤터에서 오픈 AI를 적용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 골든 룰이라는 사람이 만든 익스텐션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와 실제 그것의 버전이 달라서 모델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찾는 과정에서 이 모델이 오픈 AI 모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GPT 3.5 터보라는 무료 모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려움을 겪은 블럭이 이 보라색 블럭이고 이 모델의 A1은 챗GPT 3.5 터보의 명칭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문제로 구현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원래는 성명, 연락처, 생년 월일, 경력 등을 입력하면 알아서 이력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만들고 그것을 합쳐 하나의 답변을 듣는 것을 앱 인벤터에서 구현하는데 어려웠고 이력서 작성기 등의 앱을 참고하려고 노력해봤지만 결국 하나의 기능으로 구현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앱을 수정하여 자기소개서를 더 간편히 입력할 수 있도록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AI 알바 추천 서비스도 또한 앱 수정을 통하여 더욱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독성의 문제였습니다. 챗GPT에서 해주는 대답을 좀 보기 쉽게 해주고 싶었는데 챗GPT가 주는 답변을 바꿔서 앱 인벤터에 띄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결국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어려움입니다. 저희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알바를 검색하면 전 알바생들의 평가를 보여주는 알바 후기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앱 인벤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했었는데 더 앱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TinyDB라는 것을 사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처럼 아르바이트한 가게와 후기를 입력하고 가게를 검색하면 입력한 후기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알바 후기를 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 시연 영상입니다. 이처럼 알바의 명칭을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하면 알바 내용이 저장되어 알바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알바 후기 서비스는 보완의 점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연 영상에는 앱이 완성된 후 녹화를 했기 때문에 모든 보완할 점이 다 들어간 영상인 거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팀원 기여도 평가입니다. 저희는 모든 앱 개발 과정이나 준비를 모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공평하게 기여도 나눠야 된다 생각했고 모두 25%씩 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 동현님은 상상 이상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느꼈고 저는 거대 생성 AI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민님은 처음에 부족함을 느꼈는데 다같이 협동의 앱을 구현하는 순간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고 예진님은 기기의 능력보다 협동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